시철웅입니다. 저번 시간에 유치와 영구치의 차이에 대해서 완벽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때 마지막에 유치와 영구치의 크기 차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니와 송곳니에서는 유치보다 영구치가 크기가 더 크고요. 어금니 부분에서는 오히려 유치가 영구치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이러한 유치와 영구치 사이의 크기 차이가 아이들의 부종교합 발생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니와 송곳니에서는 유치보다 영구치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러면 모든 아이들은 영구치 앞니가 나올 때 이렇게 기존 유치보다 큰 치아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럼 이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치아가 막 틀어질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보다 큰 영구치 앞니가 나올 만한 공간이 대부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정상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유치 상태에서 앞니들 사이에 듬성듬성하게 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치를 가진 어린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 대다수는 이렇게 앞니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어른에서는 앞니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이상한 거지만 유치 상태인 아이들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정상으로 간주됩니다. 즉 유치에서 앞니 사이에 존재하는 이 틈들은 나중에 영구치가 나올 공간을 아이들이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공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유치 상태에서 앞니 사이에 틈이 없고 교정한 치아처럼 이렇게 가지런하게 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치 상태에서는 예쁘겠지만 나중에 더 큰 영구치들이 나기 시작하면 무지막지하게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유치 때는 되게 고르고 예뻤는데요. 영구치가 나면서 이상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안타깝지만 알고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치에서 틈이 없이 가지런하고 예쁘면 영구치가 날 때는 더 큰 치아들이 나오게 되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을 검진하는 경우에는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자세히 보지만 유치 사이에 틈이 충분히 있는지도 항상 같이 봅니다. 유치 사이에 틈이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영구치가 틀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치 사이에 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정치료가 꼭 필요한 걸까요?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는 추후 영구치가 날 때 공간이 부족해서 틀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영구치가 날 공간을 만들어주는 공간 확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치가 틈이 없이 예쁘게 가지런한 상태에서 제가 공간 확장 치료 같은 얘기를 드리면 보호자분들께서는 사실 와닿지 않으실 뿐더러 이거 과잉 진료 아니야?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영구치 앞니가 한두 개 날 때까지는 정기 체크하면서 지켜보는 편입니다. 가끔 영구치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별로 틀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나중에 영구치가 한두 개 나올 때 공간 부족 양상을 확인한 이후에 치료를 시작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교정치료 최적의 시기를 다룬 영상에서 공간 확장 치료는 영구치 송곳니가 나기 전에, 즉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가 좋은 시기라고 했었잖아요. 앞니 영구치가 나는 시기는 만 6세 전후 정도가 되니 보통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구치 앞니가 날 때 치아가 날 공간이 부족하다면 그때가 바로 최적의 시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시기상으로도 맞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치와 영구치의 크기 차이에 의해서 부종교합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유치 사이에는 듬성듬성 틈이 있는 것이 좋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